습니다. 연일 40만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현지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 지옥이라는 비관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앞서 우리 교민 170여 명이 1차로 귀국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당장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도 현지에 있는 YTN 리포터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미 리포터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상황일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이 어딘가요? 네, 델리역 구르가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저는 인도에 거주한 지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지금 지도로도 나가고 있는데 거주하신 곳이 인도 수도 뉴델리 근처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 북부 지역에 포함되는 겁니까? 네, 북부 지역입니다. 네, 인도 북부 지역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앞서 인도에서 거주하는 우리 교민 170여 명이 1차로 한국에 귀국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그만큼 인도 현지 상황이 심각한 겁니까? 네, 연일 절망적인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중증 환자가 속출하면서 병원을 이용하기엔 너무 힘들고 24시간 가동해도 화장터는 자리가 없어서 주변 공터까지 화장터로 만들고 있고 심지어 화장에 쓸 장작도 부족한 상황이라 공원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사용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민들 중에도 확진자가 많다는 소식을 들었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지금 문제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고 PCR 검사에도 잘 나오지 않아 실제 감염자 수는 수십 배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리포터님,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에도 확진자가 1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파트 전체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파트 전체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10동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거주하시는 분은 1000여 명 이상 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10여 명이 넘죠. 네, 네. 1000여 명 이상인데 그중에서도 알고 계신 것만 1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죠. 정확하게 신고된 숫자만 100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무증상이나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리포터님께서 전해 들으시고 파악한 내용으로 그만큼 주변에서도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걸로는 연일 신규 확진자,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서 리포터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확진자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면서 이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고요. PCR 검사에도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른바 잠복 감염자가 많을 거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신 것 같고 통계 집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인도 정부에서? 네, 통계 집계는 되고 있고 요즘 며칠에는 이제 감염자 수가 조금 몇만 줄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줄은 것인지 아니면 줄어든 것인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예, 네. 지금 상황이 이런데 방역 의식이 좀 해이해졌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인도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방역 수칙은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인도의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도 심각성을 느끼고 현재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하나 이전에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거리를 활보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리포터님, 저희가 인도의 최근 신규 확진자 현황 관련된 그래픽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그래픽을 좀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증가한 게 최근 들어서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연초부터 시작하여 4개월 정도 힌두교 축제인 쿵부멜라와 홀리가 지나면서 잠복기가 지난 후 확진자가 급증한 걸로 예상됩니다. 쿵부멜라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행렬을 사진으로 보았는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수십만의 인파가 몰린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몇몇 주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선거 유세를 강행하면서 사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리포터님께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인도에서 2중, 3중 변이도 확인이 됐고요. 이와 관련한 내용이 현재에서는 좀 제대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작년 10월 뭄바이에서 이중 변이가 발견된 이후 최근에는 3중 변이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 변이는 빠른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PCR 검사에도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문제는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의료진도 긴장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리포터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은 인도 내에서도 좀 대도시 축에 속하는 겁니까? 네, 대도시입니다. 네. 지금 계시는 곳을 비롯해서 뉴델리나 이런 다른 대도시 그리고 인도 내 다른 지역까지 일상의 많은 부분이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잘 안 들렸어요. 네, 지금 생활하시는 모습 자체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일상 자체가 뭐 출퇴근이라든지 아니면 뭐 쇼핑을 하신다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처음부터 이어진 락다운으로 인해서 뭐 많이 다친 상태였고 배달 위주로 그리고 출퇴근도 필요 인력만 나가는 상태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감염자가 줄어들면서 모든 것이 오픈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출퇴근을 제한하고 상점이나 몰 등 모두 닫으면서 배달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락다운 그러니까 봉쇄령을 말씀하셨는데 이 봉쇄령 자체가 대도시에만 내려진 건가요? 아니면 인도 전역에 내려진 겁니까? 네, 봉쇄령은 인도 전역에 내려진 것은 아니고요. 델리나 뭄바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락다운이 시작되었고 제가 사는 지역도 지난주부터 락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네. 상황이 뭐 이렇다 보니까 인도 시민들의 분노도 상당할 것 같은데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인도 인민당이 지방 핵심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인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모디 정부는 작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자마자 강력하게 봉쇄 조치를 실시하고 경제보다는 방역에 우선을 두어 초반에 코로나가 퍼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경제 회생의 불안감을 느끼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오픈시킨 후에 몇 달간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던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다고 결과적으로 방역에 성공하여 코로나를 막지도 못한 상태가 되었거든요. 2월부터 급감한 확진자 수를 보고 코로나 확산세를 잡았다고 선언하고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선거 유세를 강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선거 결과에 표출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리포터님 말씀하신 거를 일단 좀 잘 전해드렸고 이렇게 인도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리포터님을 포함해서 현지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현재 인도의 우리 교민들은 몇 분 정도 거주하고 계십니까? 인도 전역에 10,000명이 조금 더 되는 교민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코로나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 이런 정보 같은 거는 어떻게 주고받고 있습니까? 네, 여기 인도 내에서 커뮤니티 앱을 이용하여 서로 한국에서 오는 뉴스나 정보 등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주로 네. 어떤 말씀을 좀 나누시는지요? 네, 최근에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교민들이 많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방침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고요. 또한 부정기, 그러니까 한국 인도 간 전세기 운행에 그 예약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또는 예약 현황 등이 많이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도에 체류하고 계신 교민 가운데 확진자는 몇 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인도 전역에 100명 정도의 교민이 확진되었다고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집에서 치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아서 사실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 의료 시스템이 붕괴한 것으로도 전해지는데 치료는 제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병원에서도 입원을 시키지 않는 상황이고요. 연일 뉴스에서 보면은 밖에서 이제 특히 국립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밖에서 기다리다가 뭐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고 병상은 있지만 산소가
부족해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도 돌봐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열악한 의료 체계, 의료 시스템 환경 속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대사관이나 우리 정부를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네, 확진 판정 후 행동 지침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우리 대사관 등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라 이렇게 지침을 받은 건 없고 결국 그 인도 현지 의료 시스템에 의존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사관으로 연락을 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증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는다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네, 중증 환자들은 아무래도 산소 치료가 시급하기 때문에 현지 병원에서는 병상을 구하기도 힘들고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 교민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앱에 도움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한 대사관으로 연락을 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산소통 같은 거를 좀 구해달라 이런 도움을 요청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산소가 필요한 교민들도 있고 또는 수혈이 필요한 교민들도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대사관과 현지 영사관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도움글이 올라오면 우리 외교 당국이 잘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네, 현재 인도 전 지역 한인회와 대사관 측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네,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것 외에 아무래도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 10,000명가량 인도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바로바로 필요할 때 도움받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그리고 고국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추가로 더 받고 싶은지를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확진자 중에 현재 중증 환자들이 속출하면서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소 발생기가 가장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 발생기가 많이 지원이 돼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산소 발생기 외신 등을 통해서 보면 주요 선진국 등에서 산소 발생기를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모자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교민들 사이에서 아직 부족한 현상은 있지 않고요. 이제 인도 시민들 사이에서 부족한 현상은 있습니다. 정부에서 산소 발생기를 공급을 하려고 하나 어제 뉴스에서도 한 시민이 산소 발생기를 본인 어머님이 쓰시던 거를 VIP에게 공급하기 위해 산소통을 가져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인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산소 발생기 사용이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인도 교민 170여 명이 오늘 오전에 1차로 귀국을 했습니다. 지금 귀국을 희망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로 많으신지요? 네, 인도 전역에 한국 인도간 부정기가 14대 정도 운행이 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 지역에 따라 편수가 틀린데요. 지금 벵갈루루 같은 지역에서는 이미 예약이 끝났고 대기자가 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대기자도 많은 상황이어서 지금 귀국을 희망하시는 그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할 우려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현지 우리 교민들 사이에서는 정부라든지 아니면 민간 항공사가 나서서 특별기나 아니면 부정기 항공편이라도 더 투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도가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하루빨리 귀국을 원하는 교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신청을 해도 언제 갈 수 있을지 날짜가 바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날짜 또한 탑승 가능 날짜 또한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서 많은 교민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상태이고요. 네. 네, 부정기가 조금 더 운영이 된다면은 교민들이 걱정을 좀 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포터님, 인도 내 백신 접종 상황도 좀 궁금한데 현재 접종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45세 이상 백신 접종을 한 후로 지금 5월부터 만 18세 이상도 접종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백신이 생산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만큼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접종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리포터님께서는 백신 접종을 하셨습니까? 네, 저도 5월부터 접종이 가능해져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앱을 통해 백신 접종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백신 접종이 가능한 병원이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을 쭉 들어보니까 인도 현지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포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에 우리 교민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국에서 이런 도움과 지원의 손길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리포터님,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